기계 이론은 1급 매뉴얼 25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계 원리가 있는데요. 기계 원리는 어, 신체 움직임을 교정하거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네 개의 단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단계가 안정성과 분리, 두 번째 단계가 척추의 운동성, 세 번째가 동적 안정성, 네 번째가 재교육.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계 원리의 네 가지 단계를 우리는 운동학습의 4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운동학습 단계를 가져온 기본적인 베이스가 인간 발달 특성의 4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움직임을 학습해가는 과정을 네 개의 단계로 봤었죠. 그래서 운동성 단계 첫 번째가 어, 두 번째가 어, 두 번째가 안정성 단계, 그다음 세 번째가 조절 안정성 단계, 그 다음에 기술 단계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 네 단계를 아이가 아닌 일반인들이 신체적인 움직임을 발달시키거나 학습해가는 단계로 네 개의 단계로 나눈 것을 우리는 기계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일반인들 중에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 우리는 필라테스에서 일반적인 운동을 수행시켜보고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재교육 단계의 운동을 시켜보고요. 여기서도 성공하지 못하다면 동적 안정성 단계, 척추 운동성 단계, 안정성과 분리 단계의 움직임으로 학습시키면서 계속 발전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계 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안정성과 분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안정성과 분리는 몸통이 안정된 상태에서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학습 단계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레그 프레스를 할 때 체어에서 몸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고관절과 무릎 관절만 따로 움직일 수 있는가? 요거를 학습하는 단계죠. 혹은 Let's Pull Three Way에서 몸통을 올바르게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관절만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거를 안정성과 분리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운동성 단계입니다. 혹은 척추 운동성 단계라고도 하거든요. 어, 팔과 다리를 바른 자세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신체의 중심인 몸통을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몸통의 움직임은 척추의 움직임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움직이는 해부학에서 얘기했다시피 척추는 세 개의 면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상면을 통해서 움직이는 척추의 굴곡과 신전. 관상면을 통해서 움직이는 척추의 측면 굴곡. 세 번째, 횡단면을 통해서 움직이는 척추의 회전. 이렇게 네 가지의 척추의 움직임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척추 분절이라고 하고 기계 원리에서는 척추의 운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1단계에서의 사지관절을 따로 움직이는 분절을 잘한다고 그러면 두 번째는 척추의 움직임을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동적 안정성 단계입니다. 동적 안정성 단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자세를
단계별로 나눠보게 되면 안정성과 분리 단계에서는 등을 대고 누워서 하는 수파인 자세가 많이 나오고요. 운동성 단계에서는 수파인 혹은 시팅 자세 혹은 lateral flexion 하는 사이드 라인 자세에서의 척추의 운동성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동적 안정성 요 단계에서는 네 발로 취하거나 플랭크 자세를 하거나 혹은 매달리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중력을 이겨내면서도 신체를 공중에서 바로 유지하는 능력, 그 능력 안에서 팔과 다리를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 환경 안에서 척추의 움직임을 복합적으로 이루어내는 이 단계를 우리는 동적 안정성 단계라고 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운동들이 이쪽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단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재교육 단계인데요. 재교육 단계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기능적인 동작들을 재교육하는 곳이에요. 즉, 우리들이 보통 쉽게 이해하고 있는 스쿼트 자세, 혹은 런지 자세, 혹은 걷거나 뛰는 자세, 혹은 옷을 입는 동작, 바지를 올리는 동작, 혹은 신발끈을 매는 동작들을 이 재교육 단계에서 하게 되는데, 이 재교육 단계에서 바라보는 모든 동작들은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동작이나 자세들이 매우 친숙하지만 이 동작을 할 때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교육 단계의 교육들을 통해서 노출을 시키지만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운동 발달의 특성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운동 학습 단계를 순차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하면 그 중간에 에러가 있게 되면 일반적인 생활하는 일상생활의 단계에서 자세나 움직임의 제한이나 불편함이 동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 4단계를 오르내리면서 척추의 움직임을 기능적으로 하거나 혹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지를 움직이는 것을 학습한다거나 동적 안정성 동작들을 학습한다거나 하면서 보완하는 것을 우리는 기계 원리에서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기계 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기계 원리에서 얘기자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운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 네 개의 단계를 따라서 운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보완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운동학습의 4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가 학습하는 어, 매트 동작 혹은 소도구 동작 혹은 기계 동작들, 즉 세 가지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동작들은 그 움직임은 그 동작의 목적이 네 개의 주제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소도구 동작에서 이렇게요. 폼롤러를 두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동작을 했었을 때, 브릿지 동작을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분석해 보면 척추를 플렉션 익스텐션 하는 거거든요. 플렉션 익스텐션. 즉, 척추의 분절이라는 주제로 이 동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기계의 네 개 단계 중에 두 번째인 운동성이라는 주제로 이 동작을 뭐 할 수 있다? 캐리고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 이 시작 자세에서 무브먼트로 일어날 때 척추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어깨 움직임을 뒤로 젖히는 분리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깨의 분리와 척추의 움직임을 같이 가져오는 세 번째 단계인 동적 안정성 단계로 이 동작을 해석하거나 분류할 수도 있다. 즉, 기계 이론은 필라테스뿐만이 아니라 어,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의 주제나 목적으로 동작들을 분류하거나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 접하고 있는 동작들을 분석하면서 어떠한 주제로 바라볼 것이냐 하나의 기준점을 삼을 수 있습니다.